네, 안녕하세요. 조닥TV 별다방 산모기실 산부인과 전문의 조영구입니다. 네, 지난 강의를 들으시고 그 전지태반에서 잘 이해하셨죠? 이번 38번째 강의 주제는 조기진통과 자궁경관 무력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에 출혈이라든지 하부부 불편감, 또 태동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느낌, 또 밑이 빠지는 느낌이 정상적으로 임신 기간 동안에 흔히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 산모분들이 이러한 증상이 있으실 때 혹시 조산이 될지 그런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조산은 임신 30일주 이전에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체 임신의 한 8에서 한 10% 정도에서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주된 원인은 약 50%를 차지하는 조기 진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막 파수가 한 30% 정도, 또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그 자궁경 무력증은 대략 한 10% 정도에서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산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조기진통은 37주 이전에 자궁경부가 부드러워지면서 자궁경부가 짧아지고 열리게 되어서 출산 직전에 이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궁경관 무력증 같은 경우에는 진통이 없이 자궁경부가 짧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주로 14주에서 24주 사이에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조기 진통의 경우에는 자궁 수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발견하고 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지만, 자궁경부 무력증 같은 경우에는 진통이 없이 자궁이 열리기 때문에 한번 경험을 하고 이후에 진단이 되기 때문에 미리 진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그 조긴통과 자궁경부 무력증을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자궁 수축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요. 진단은 초음파를 통하여서 자궁경부의 그런 짧아지는 정도를 우리가 측정하고, 그 다음에 전자태아 감시 장치, 우리가 NS라고 하죠. 그것을 통해서 자궁 수축을 우리가 측정함으로 인해서 진단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조긴통의 경우에는 수축을 억제하기 위해서 자궁 수축 억제제인 라이토드린이라든지 니페디핀, 또 황산 마그네슘과 같은 그런 약제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궁경부 무력증은 수축이 주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궁경부를 묶는 자궁경부 봉합수술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맥도날드 수술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자궁경부 무력증의 경우에도 자궁경부 봉합수술을 한 이후에 수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축제를 병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임신 기간 중 조긴통과 자궁경관 무력증을 걱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궁경부에 대해서 산모분들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임신 16주에서 24주 사이에 초음파상 자궁경부 길이가 2.5cm 미만인 경우에 숏서빅스, 즉 짧은 자궁경부라고 정의합니다. 자궁경부는 임신 주수가 증가되면서 특히 30주 이후부터는 점점 짧아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22주 이전에 자궁경부가 2cm 미만인 경우에는 자궁경부가 짧은 걸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만, 29주 이후에 2cm 미만은 정상적인 자궁경부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임신 28주 이후에 자궁경부 길이만으로 조산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34주 이전에 자궁경부가 1cm 열려 있으면서 부드러워지고 자궁경부 소실이 50% 정도 되신 경우더라도 80% 이상에서는 조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산부에서는 자궁경부가 만삭의 전에 1, 2cm 정도 열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궁경부 길이가 충분하고 자궁경부가 수컷되어 있지 않고 초음파상 자궁경부에 그런 변화가 없다고 그러시면 단순한 그런 자궁 수축이나 복통은 조기진통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안정과 수액 공급으로 충분하게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진통과 자궁경관 무력증의 적정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30주 이전에 자궁경부가 2.5cm 이상인 경우에는 출혈이 있으시거나 자궁 수축이 30초에서 1분 정도 지속이 되시면서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한두 시간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초음파로 자궁경부의 그런 변화와 전자태아 감식 장치로 그 자궁 수축의 정도를 확인하여서 입원 여부 및 자궁수축 억제제의 사용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이제 쌍둥이 임신도 한 30% 이상에서 조산이 될 수 있고요. 또 과거에 자궁경부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자궁경부 조직검사, 원추절제술 같은 그런 시술을 하는 경우에 자궁경부 봉합수술을 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데요. 통상적으로 그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런 자궁경관 무력증의 위험성이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14주에서 16주 이후부터 1, 2주 간격으로 자궁경부의 변화를 보면서 그 지침에 따라서 과도하게 그 짧아진 경우에만
예방적으로 자궁경부 봉합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절하지 못한 과도한 자궁경부 봉합수술은 태반의 염증이라든지 오히려 조기 진통을 더 유발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이전 14주에서 28주 사이에 양막파수나 임신 동력증에 의한 조산이 아닌 조산이나 유산 경험이 있어서 확실하게 자궁경부 무력증이 의심이 되시는 경우에는 임신 12주에서 14주 사이에 반드시 자궁경부 봉합수술, 즉 맥도날드 수술을 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넷째로, 자연주산의 병력이 없이 단순하게 자궁경부 길이가 2.5cm 미만인 경우에는 프로게스테론 제제인 유트로게스탄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전에 자연조산의 병력이 있으시면서 자궁경부 길이가 2.5cm 미만이거나 전에 자연조산에 그런 병력이 없더라도 2.0cm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 14주에서 23주 사이에 자궁경부 봉합수술을 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로, 산모분들이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자궁경부의 길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28주 이후에는 사실 자궁경부 길이만으로 조산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출혈이 있으시거나 자궁수축이 자주 있거나 특별한 이상 징후가 있지 않는다고 그러시면 일반적으로 자궁경부 길이를 다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출혈이 있거나 자궁수축이 자주 있는 경우에는 자궁경부의 그런 길이를 측정하고 또 전자태아 감시 장치를 통해서 자궁수축을 확인하여서 그런 조산의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기 진통과 자궁경부 무력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을 통해서 부적절한 검사라든지 또 과도한 수술을 피하고 또 적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하여서 태아와 산모와 건강한 출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닥TV 별다방 산모기실 산부인과 전문의 조영구였습니다.